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 뉴스 브리핑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 부적격 후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고 있는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안디수 사무처장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이 감기 몸살, 독감이 심해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갖다가 간단히 좀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요즘 공중파에서 시끄러운 신흥사 관련이죠. 욕설과 뭐 부당 노동행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위야무야하고 있는 동안에 신흥사 교구, 삼교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욕설의 근원지인 스님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그 조계종의 민주노조에서 27일 날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새겨들을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건 총무원장 스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총선, 4월 총선이 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뭐 선거라는 거는 모든 사회 이슈를 갖다가 쭉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정치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 이슈, 종교 이슈까지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 있어서 우리 불교인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그 고민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정말로 부적격 후보,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나름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 교단 자정센터의 손상훈 원장에게서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원래 저희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총선이나 대선 때, 특히 이제 총선 때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사람은 그 공당에서, 여야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말아라 해서 낙천 후보,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후보로 부적격하다 해서 이제 과거에는 뭐 낙선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총선 시민넷에 그 낙천 후보 대상자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언론 한번 살펴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그 종교계 시민사회에서는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 약칭으로 시민넷이라고 합니다. 총선넷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종교투명센터 이 두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참여불교 제과연대 교단 자정센터는 종교투명센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산하 단체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정한 이 총선 그 낙천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종교 이착이나 종교 편향, 그 다음에 특정 종교에 유리한 정책을 실행한다든지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후보를 이제 낙천해달라, 이제 공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제 기준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국가의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과세 특혜 이런 것을 하는 그 정책 또는 국회의원들을 낙천해달라. 이런 것과 종교를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발표 내부에서 정해서 그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보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여야 정당에서 공천하는 그런 후보들의 적절성, 바람직한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적절한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하지 말아야 될 그 종교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의 이해를 대변을 한다든가 뭐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 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표가 있는 종교 집단의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장 며칠 전에
주호영 의원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부터 동화사 방장 서희현, 그 다음에 뭐 해인사 주지, 뭐 해서 불교계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아주 사진에 근사하게 잡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평소에 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교계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갔던 것 같긴 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제 이른바 불교계의 로비스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인데 예산 관련이라든가 법 체계라든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런 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 국회의원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다선 의원인 이제 주호영 의원이 아까 그 종교자유정책위원회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특정 종교계의 그 과도한 예산 어떤 특혜를 쥐고 그다음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이 특혜를 주는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왔고 특히 그 관람료를 사찰관료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이제 추가로 그 지급이 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그 들어가는 그런 예산 수립이 되면서 이게 그 조계종 또 그 전통 사찰의 어떤 봐주기식 그런 예산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저희 종교시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조계종이 과거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그 회계 처리나 이런 게 있지 않아서 그런 횡령 사건, 유용 사건이 대단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관람료 이 문제도 그 내역이나 그 사용 결산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지 않고 문화지청과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주호영 의원 대구 사무실 개소식에 조계종의 대통령격인 총무원장이 직접 그 사무실 방문한 것도 대단히 큰 문제고, 그리고 그 불교 텔레비전 영상 그 뉴스에 보면 도박 사건으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주사 현 주지도 하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검찰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선 의원의 선거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눈도장을 찍는 이런 행위는 자신의 재판 이런 과정에 뭔가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서 봐달라고 하는 그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는 여러 번 이런 도박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고 또는 그 언론에 보도가 된 이런 고위 공직자, 교구본사 주지 등 이런 고위직 그 종교 지도자는 반드시 공직을 사퇴하고 어떤 이제 처벌 과정을 진행받아야 된다. 그 조계종 자체의 징계도 대단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사법기관을 통해서 재판 관여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그런 주호영 의원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그걸 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하는 주호영 의원의 그 관계가 서로 표를 구걸하고 또는 자기들의 승려들한테 이해관계를 척탁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눈꼴스러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웃기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정교유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문제만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정치인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정교유착을 필요로 하는 종교의 입장도 있습니다. 당장 1월 30일 날 대통령 초청 대법회가 있었습니다. 뭐 형식은 종단협의회 이름으로 했지만은 뭐 조계종이 종단협의회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계종 중심의 행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어떤 정치 지도자를 모시고서 이제 이런 대법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불교만이 아니에요. 예. 개신교, 가톨릭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와가지고 그 종교에 반하는 정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아름답게 우리는 한편입니다라고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그러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과연 계속 돼야 되느냐. 종교 분리를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은 아무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오늘 네, 그 예정되셨던 종교재정책연구원 네, 사무처장님 같은 이제 종자연에서 네, 양측이 종자연인데 그래서 좀 지적해야 될 사안인데 네,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지 네, 국태민안 기원법회라든지 뭐 노태우 대통령이 봉은사에서 네, 뭐 그런 법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의 종교가 같아서 봉은사를 간다든지 조계사를 온다 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온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선거철에 또는 어떤 중요한 사례 때 네, 그거를 덮기 위해서 네, 무마시키기 위해서 종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가조찬 기도에도 폐지돼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참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언론이 참여하는 공간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태민안 기원법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개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한다면 헌법에만 그런 정교 분리, 종교자의 이 문제를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위 법률을 정해서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법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고 위기 때마다 성경책을 들고 대형 교회 가고 그리고 저기 이태원 참사 때는 조계사에서 유령법회를 할 때 또 참여를 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종교계를 오가면서 다양한 어떤 계기 때마다 가는 대통령의 행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금까지 그나마 시즌 때 이를테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상징적으로 한두 번 가는 경우는 봤지만 정치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논란이 됐을 때마다 종교계를 찾아가는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묘하게 현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적당히 이용하는 이런 행태도 아주 잘못된 그 경우라고 보고요. 이것들이 이런 행태들을 시민들이 특히나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는 우리 평신도 일반 종교인들이 이런 직업적인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정치 개입을 통한 또는 선거 때 자고우면하면서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자기 종교의 어떤 이해관계로 볼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잣대로 정말 내가 믿고 사랑하는 종교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지혜롭게 한번 토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화력이 있고 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자기 생활에 내면화하고 그 부분을 정치 국면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컨대 절실한 불자라고 한다면은 큰 스님들 앞에서 합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갖다가 내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신 어떤 그
진리를 갖다가 정치라는 하나의 장을 통해서 구현하여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정토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정치 후보자들 갖다가 분류를 할 때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 특정 종교다라고 해가지고 좋고 나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정치인 중에는요, 3대 종교를 다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 저 카톨릭 가가지고는 저기 그 세례받고, 개신교 세례받고, 불교 와서는 또 법명받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벌써 여럿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에게는 종교가 그냥 하나의 장식물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짧게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우리가 정치권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특정 종교하고의 관계성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올해가 조계종 선거의 해입니다. 그 교구본사가 2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절반에 가까운 10개 이상의 교구본사가 올해에 그 주지 교체가 있습니다. 벌써 올해 초 얼마 2달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여러 사찰에서 주지가 교체가 됐습니다. 임명장이 나가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데가 3교구 신흥사입니다. 신흥사 본사주지 선거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신흥사의 실사라고 알려진 삼조스님에 관련된 문제가 공중파까지 나갔어요. 욕설과 협박과.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노조가 27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어느 스님의 끔찍한 욕설, 협박이 담긴 내용이 공중파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한숨이 크다. 불자들의 부끄러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는 게 불교신문 사장, 불교신문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아주 갑질의 첨단을 달렸죠. 그리고 또한 종립동국대학교의 이사이기도 하고요. 문화재청 사적분과문화재위원이기도 합니다. 중앙종회위원입니다. 입법기구인. 이런 모든 것을 맡고 있는 불교계 주요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그 욕설 녹음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안 내고 버텼습니다. 내긴 낼 텐데 신흥사 선거 끝나고 나서 내겠다. 그러니까 신흥사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했던 후보를 갖다가 2월 24일 날 당선시키고 26일 날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종교가 뭔가 도덕적인 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도덕적이어야 돼요. 스스로가 정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지적할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들이 불교계의 지도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불자들이 과연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또 얘기해야 될 게 곧 법주사에서 또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도박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주지가 차기 주지 선출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스님들은 뭐 당신들의 문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불자들은 본사 주지 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모를 거예요. 그 되게 절에 가면 이런 얘기 듣거든요. 중벼슬 닭벼슬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그런데 왜 본사주지 선거를 우리가 얘기를 갖다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느냐. 본사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 손 원장께서 잠깐 본사주지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일단 인사권과 재정권을 그러니까 좀 말싸 주제에 대한 인사권,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가예산, 예. 뭐 템플스테이 준비라든지 문화재, 관람료 이런 여러 가지 편성된 예산이 이제 총무원으로 오면 총무원에서 이렇게 배분받을 때 교구본사 주지에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재정, 그다음 그 교구의
해당 교구에 또 큰 유명 사찰이나 큰 사찰이었던 그런 인사권, 주재 임명, 말사 주재에 대한 주재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또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제, 국가예산에 대한 재정, 이런 막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지역사회는 지금 도마다 보통 두 개의 평균 교구본사가 있는데, 뭐 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하고의 어떤 기관장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당연히 뭐 참석하고 권위를 부여받고, 예, 그런 어떤 신망과 기관장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리고 또 대표하는, 조계종과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죠. 교구본사 주기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도 위법행위라든지 이렇게 KBS라든지 욕설로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과거 자승전 총무원장 체제 이전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직을 사퇴하라고 조계종 중앙종에서 촉구를 해야 돼, 당연한 거고, 본인도 일단 공직을 물러났다가 휴직기나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다시 뭐 검증이 돼서 복귀한다는 이런 그 관례, 민주 관례를 따라야 되는데, 최근 자승 전 총무원장 이후에는 그런 거를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세력들과 되는 봐주기, 감싸주기,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어, 교구본사 주지는 또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갖다가 구성하는 주요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엔 조계종을 움직이는 게 법적 대표권자인 총무원장, 그 다음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중앙종회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맹주인 교구본사 주지, 교구본사 주지의 눈밖에 나면은 절 주지를 못해요. 예,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수행 잘하고 신도들한테 잘해주는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단 정치에서 권력 가진 스님들한테 밉보이게 되면은 쫓겨나야 돼요. 지금 신흥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주지를 공갈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겁에 질려서 사표를 내게 만드는,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또 하나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흥사 교우 같은 경우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전 총무부장을 했던 금곡 스님이 두 명의 출마자가 다들 하자가 있다. 종법상으로 이 본사 주지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 라고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한 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표 몰아주기를 했고, 금복 스님이 이런 부적자하고는 나는 주지 선거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24일 날 당선이 됐어요. 네. 이게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인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단의 법적 대표권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스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상적이라면은 만일 정말로 부적격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갖다가 피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됐다고 한다면은 임명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조계종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사권, 뭐 국가 예산의 어떤 배분권, 뭐 인사 재정에 관한 막강한 권한이 있고, 더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 합친 조계종 총무원의 호법부장을 이제 추천을 하고 하는데, 이 호법부가 조계종 승려의 어떤 비위, 부정부패 이런 거를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는 대표고요. 호법부장이 기소하지 않으면 승려
비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조계종 후계원은 이제 법원 같은 기능인데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런 KBS 뉴스까지 보도된 이 3조라고 예. 실명 써도 되겠죠? 네, 예, 그럼 3조 승려에 대해서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곧바로 그 공직을 내려놓게 하고 호흡부에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조에서도 그 성명이 아주 그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거듭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좋은 그 표현을 썼어요. 뭐 읍참마속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그 삼조 승려에 대한 이 지금 뭐 지방노동위에서 갑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라든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가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창피해서라도 공기를 바로 내려놓고 자기의 억울함을 뭐 해명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스스로도 지금 아까 운판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 너무나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동국대 이사, 조계종의 종립대학인 이사에 그 쌍둥이 아빠인 용주사, 그 전 주지였던 성월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상임이사를 그렇게 오래 많이 했었고요. 이런 분들이 동국대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죠. 예, 내일 모레 이제 개학인데요. 3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이때 입학할 텐데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계종 1994년 종단계의 정신이 이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겸직을 금지해서 한 사람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그 하는 게 정신인데 과연 그런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비행위가 일반 언론에 나왔다면 당연히 공직을 다 내려놓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또는 죄를 호흡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계종 총무원이 또 총무원장이 또 호흡부가 정상적인 조계종의 종원 종법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승 전 총무원장 체제에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숨죽이고 누구도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계종 승려 한 사람으로서 자기 권리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흥사 선거는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자체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흥사 교구의 스님이 그 선관위원으로 그 심사에 참여를 했어요. 본래는 제첩사여야 합니다. 본인 그 본사에 관련된 사항이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흥사에서 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 스님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종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최종 책임자인 총무원장 스님을 겨냥하게 됩니다. 노조 입장문에서 27일 날 발표한 게 청정 범행으로 교단 질서를 확립하자. 이게 이제 조계종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청정하지도 않고 범행, 깨끗한 어떤 그 수행도 없고 교단의 질서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순을 바라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세력이 없이 자승에 의해서 임명된 전 총무원장 자승에 의해서 임명된 허사위 원장이다. 그래서 세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승의 세력, 자승 전 원장 스님이 그 돌아가셨지만은 남은 세력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승 세력을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손잡고 재임까지 노리고 있다. 총무원장 자리에 한 번 앉아보면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냐. 사방에서 와서 인사하고 안치하고 받들어 모시는데
그동안은 이 강남 총무원장, 자승원장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 힘 좀 쓸 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단의 법적 대표권자로서 그래도 종단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 스님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의견에서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어느 입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지목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결과로 보여야 한다. 종단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행위로서 종단이 바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들을 갖다가 솎아내고 그 다음에 올바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노조 입장문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송 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신뢰와 존중, 이거는 그 진호 총무원장 스님이 처음에 총무원장으로 되시면서 이제 신뢰받는 종단, 존중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진실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럴 때 이 세상에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청정, 범행, 교단 질서가 다 없는 무너진 상태에서 뼈를 깎고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거듭남을 기대하기 어렵다. 총무원장 스님의 자정 의지가 또다시 구두선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민주노조는 종단 차원의 신속하고도 엄중한 대책과 노력으로 청정 범행 교단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청정 범행에 어긋나는 뭐 드러난 게 법수사 주지의 도박 사건 있죠. 종단에서 치러야 됩니다. 작년 1월 달에 해임사 주지에서 물러난 현웅 스님에 관련된 건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듣기로는 공권정지 7년을 추심해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대개 이제 재심 올라가야 되면 대폭 깎아주는 게 됩니다. 전형적인 조계종 총무원 호흡부의 봐주기 기소이고 그리고 호기원의 솜방망이 그 초심 호기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태가 바로 그 자승 전 총무원장 체제에서 비일비재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기 화성 용주사 예. 그 쌍둥이 아빠인 성월 그 두 자제분의 그 아들 두 자제분 얼굴까지 예. 용주사 신도비 비대위에서 프린트해서 조계사에서 나눠주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도 한 번도 제대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조사하거나 안 했잖아요. 예. 검찰이 아예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이런 분들이 동국대 뭐 상임이사를 오래 하고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그런 학교법인 동국대학원의 대학교에 그 학교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다른 것 따라서 이러한 관련된 직책은 일단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적절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조계종의 대통령처럼 그런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런 상징적인 사례를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주사 쌍둥이 아빠 성월 승려라든지 이런 삼조 승려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조계종 종원과 종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총무원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계종 중앙종회 이제 국회격이죠. 다수가 그런 세력들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대통령을 뭐 탄핵하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힘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정치력이고요. 저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그 현직 대통령 초청해서 1월 달에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불자회를 조직해서 방문도 받고 뭐 예방을 받고 그 총무원장으로서 다양한 그 정치권 인사들 권력 뭐 인사들에 대해서 예방과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적절하지 못하게 주호영 선거 사무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총무원장으로서의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계종 노조에서 아주 잘 쓴 이 주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정센터에서 그 허정, 도정, 진우 외 30명의 스님들의 그 의뢰를 받아서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또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계종의 중대한 사항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스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가 93%입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시민단체도 스님들 30여 명의 의뢰를 받아서 그 설문조사를 금방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런 자승 전 총무원장 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조계종 승려들 뭐 대다수 금방 그 여론조사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그 참여하는 이런 유력한 말사 주지들의 의견도 금방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총무원장의 권한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자정센터에서 지난 21일까지 그 자승 전 총무원장의 그 재산 환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빨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태가 참 매우 유감스럽고 총무원장으로서 참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럽습니다. 스님들이 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말사 주지를 비롯한 그동안 정말 불공정하고 그 자승 세력 이 승려들이 자지우지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해달라고 촉구하고 행동을 하고 용기 있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불씨가 보이고 있는 게 저희가 설문조사 했는데 397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댓글에 162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지금 부부를 끓고 있다는 어떤 그 지표 조사 결과고요. 이런 것들 아직 공개적으로 세력화되지 못하고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저희 설문조사에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들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저한테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경상도의 모 본사의 실세 스님께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하자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원로위원을 또 꿈꾸면서 기존 원로위원을 갖다가 물러나게 하고 말씀 하나 던져주면서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이제 원로가 되겠다라는 또 꿈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비구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명확한 근거까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망을 꿈꾼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나라는 하나의 반증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그 종교투명센터가 참여하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총선 시민넷 발표 또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4월 총선 때 내가 좋아하는 종교와 같은 분이라고 해서 그냥 투표하지 않아 오셨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교가 같다는 걸 떠나서 정말 이 총선 후보자가 정말 적절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또 새로 이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모든 종교계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잣대로 정말 공인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사람인가를 잘 이렇게 판단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조계종 승려 우리 스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4월 달에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계종의 각종 선거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주지가 공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마치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요한 단체장이나 그 행정기관의 장을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는 그런 사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주지를 공석으로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총무원이나 불국사의 그 말사 주지 유권자 조계종의 승려분들이 잘 판단해서 좀 훌륭한 불국사의 주지가 새롭게 뽑혀서 좀 신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불국사가 좀 되기를 바라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한 표를 지혜롭고 냉정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했을 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반 발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그 브리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출연하시기로 예정하니 뻥크가 나고 그래서 주제도 막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게 그 정돈된 모습으로 또 출연진도 조금 보강이 돼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잠깐만 광고 하나. 네. 예. 그 3월 6일 그 수요일 저녁 7시에 여기 우리 함께 빌딩 2층에서 그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참여구제연대 교단자선대하고 정의평화불경대가 공동으로 해서 자승전 총무원장 그 지난 13년도의 평가와 또 포스트 자승체제 그 조계종의 미래와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도훈 교수님이 발제하시고요. 그 우리 또 운판 대표님이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아주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뭐 종교가 다르더라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도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또 가능하면 줌으로라도 이렇게 공개를 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되면 좀 많이 현장 참석이 어려우시면 줌으로라도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1살 종교 시민단체에서 가장 젊은 우리 안디도 사무처장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